이번에 1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지 토지 건물 28분의 7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토지 건물 전체인데 5,900까지 있었는데 지금 4,100까지 떨어져서 한 번 떨어진 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2천만 원에 지금 15만 원 내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기준 권리로 봤을 때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십시오. 2008년도에 설정이 돼 있죠. 설정이 돼 있는 여기 농협에서 저기 뭐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2008년보다 2019년은 늦으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날짜로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권리 분석하는 걸 자세히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자 보십시오. 근저당권자 농어협동조합으로부터는 채권 금액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채권 금액을 다 갚았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 있는 이 토지 소멸 기준은 서류상으로 있는 것이지 진짜로 돈 주고 받을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말소기 때문에 이 대항력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런 거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권리 분석하는 거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권리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항력이기 때문에 2천만 원에 15만 원을 물어줘야 되죠. 물어줘야 안 물어줘요? 예? 물어줘요? 저기 뭐야 우리 그 경매를 배우려고 그러면 강사가 대항력이기 때문에 이거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강의할 때 그렇게 물어주는 겁니다. 물어준다고 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물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보낸다는 얘기죠. 내보낼 때 이 사람한테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를 낙찰받았죠? 4분의 1 받았죠. 4분의 1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을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든지 없든지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4분의 1을 낙찰받았죠.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가서 낙찰을 받았으니까 4분의 1 낙찰을 받았으니까 2천만 원 보증금에 4분의 1 놔주고 500만 원 놔주고 여기 지금 월세 지금 15만 원 주고 있는 거 4분의 1을 앞으로 나한테 보내고 계약서 새로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한 사람을 가서 너 어떻게 뭐 해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사람을 갖다 내보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나한테다가 뭐 대항력을 돈을 안 줘서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보낼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 저기 뭐야 그 속초에 가면은 거기 뭐야 척산 온천인가 뭐 있고 그 앞에 무슨 저기 뭐야 그 음식점 막국수집 있고 뭐 이렇게 보면 그 초장 순두부집 있고 이런 음식점 집에 있는 것 집에 중에서 하나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보면 월세를 이렇게 주면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입자가 나간다면 모르지. 나간다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 준다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뭐. 나간 얘기 있으니까 같이 갈아서 주자. 그러니까 궁금해서.
1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자, 보십시오. 내가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든지 월세를 들어갔죠. 그러면 내가 나갈 때는 건물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건물을 전체로 경매로 빼앗겼을 때 전 세입자가 자기 돈을 받을 데가 없고 돈 줄 사람은 배째라 하니까 그러면 낙찰자한테라도 달래라 이런 뜻이죠. 할 수 없이. 그런데 우리는 4분의 1을 낙찰받는데 4분의 3의 주인들이 살고 있죠. 그러면 4분의 3 주인이 있는데 4분의 3의 주인이 안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4분의 3 주인한테다가 너희들이 돈 줘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고 어떤다?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4분의 1은 우리가 주야. 아니, 올라. 돈을 받은 사람이 줘야지 되죠. 아니 돈을 이 세입자한테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안 주면 우리가 주고 그 사람을 압류하고 네가 줘야 될 돈을 내가 대신 줬으니까 내놔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야. 18번째 물건입니다. 이 18번째 물건은 이 땅의 가격이 179평이죠. 감정가가 조금 싸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시려면은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전체고 건물은 지분 매각인데 건물은 26분의 7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집이 여기 보면은 집이 두 채가 있죠. 하나는 빨간 집으로 단층집에 있고 이게 요런 집이 있는데 요 빨간 집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요거는 건물이 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땅은 전부 다 상속을 받았고 건물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 보니까 요건 경매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만 받은 거죠? 건물은 몇 분의 몇? 26분의 7. 26분의 7만 받았잖아요. 자, 그럼 얘기는 신충선일 거죠? 신충선이죠? 건축물 관리장은 신충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보면 신충선으로 돼 있는데 건물이 어떤다? 지분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땅은 전부 다 우리 거죠. 여기 신병선서부터 여기 신인성까지 있죠. 이 사람들에게 네가 그런다? 내 땅을 사용하니까 뭘 내놔라? 지료를 낸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고 지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건물만 따로 경매로 내놔서 우리가 지료를 가지고 받아오면 건물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느냐 아니냐는 거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땅 자체가 근 200평이 다 되는 땅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싸게 된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지금 이번에 그거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 거고 건물은 우리 거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앞에 건물이 있고 뒤에 건물이 있죠.
제가 이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가서 보면 누가 거주하고 떻게 있고 상황을 보게끔 되면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에서도 집을 지을 만한 땅 같으면 거의 100만 원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179평이면 1억 얼마로 가는 건데 그게 이렇게 돼 있고 요 뒤쪽으로 봐도 집이 괜찮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제주시 토지 건물 6분의 1 지분 매각했는데 토지 건물 전부 다의 6분의 1이고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합의하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상속으로 해서 전부 다 상속자들이 이곳에 살고 있지 않고 부모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냥 낙찰 받으면 다 팔아서 나누자 현금으로 나누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걸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부동산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땅이 어떻게 된다? 길게끔 돼 있죠. 여기 보게끔 되면 건축물 대장랑 소매점 부분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됐다 그랬죠. 이게 사실 보면 그대로 소매점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있으면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됐는데 위치도 땅이 상당히 보면은 그 바닷가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선언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그 낙찰을 받으면은 그 지분권자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서 내가 경매로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파십시오 하면은 그냥 파는 경우가 많아요. 사겠다고 연락만 하면. 광고 또 하나 합시다. 지금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땅이 있고 돈이 되는 땅이 있다 그랬죠. 농지가 좋은 땅과 좋은 농지와 돈이 되는 농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거는 좋은 농지고 어떤 거는 돈이 되는 농지죠. 어쨌든 알아줄 때. 그렇죠. 우리 때가 아니네.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농지를 살려면은 가서 물어봅니다. 담당자한테다가 농지증 해주느냐? 농지증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서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농지증 해줄 겁니까? 하고 물어봐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추천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인데 경매를 하는데 이거 농지증 해줍니까?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아주 친절하게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이 있으면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뭐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 보십시오 이랬거든요. 나는 이미 항공사진 보고 간 거야. 그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했으면 얼른 어떤다? 낙찰 받고 항공사진 갖고 낙찰 받으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친절하게 그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 보고 오세요. 있으면 해드립니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담당자가 안 해줍니다. 얼른 내가 추천하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건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이 농지 경매다를 가지고 네 번을 강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 농지법을 가지고 얘기했고 농업인이 되는 방법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농지연금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농지증을 신청했더니 농지증을 안 해준 실전 사례가 한 열 몇 개가 돼 있는데 그 실전 사례를 가지고 농지증을 낙찰을 받아서 처리했던 걸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번째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용담 이동 단독주택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고 임의 경매로 2,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2008년도에 돼 있죠. 3,600만 원이 돼 있었죠. 2008년도면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보면 설정을 더 늘리지도 않아갖고 청구한 것이 2,400만 원이에요. 그럼 그동안 10몇 년 동안 이자를 한 번도 안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시게끔 되면은 대항력이 있는 여기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2천 언제죠? 8년 12월이죠. 근데 2천 얼마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2층을 전부 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층을 점유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세입자가 한 1년 정도는 세를 안 냈겠죠? 제가 보기엔 주인이 이 42만 원을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 이자를 못 냈을 리가 없어요. 청구한 금액이 2,400 얼마라면 이자를 못 냈을 리가 없다 이러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집 주인이 돈을 낼 수 없는 무슨 다른 상황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2층만 여기 있어갖고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이 얼마죠? 42만 원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2억에 지금 들어가서 한번 붙어볼 해요 이거는. 그래갖고 뭐 2층에 나가랄 거 없어요 보면은. 나하고 새로 계약하자 해가지고 보면은 정리 다시 하자고 해갖고 보면 집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이 2008년이면 지금서도 세 들어온 지 10몇 년이 넘었잖아요. 10몇 년이 넘어가지고 보면 전입신고는 그렇게 했는데 확정일자는 2021년도에 받았죠. 10년이 지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가짜 전입이 상당히 높아요. 일 1층하고 2층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반찬용 생선 팝니다. 21번째 물건입니다. 제주시 조천의 와사님
임의 경매로 5억 8천이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이분이 어떤다? 배당 요구를 했죠. 그쵸? 2천만 원이 얼마죠? 200. 200. 배당 요구는 안 했습니다. 아,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2천에 뭐야?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같으면 1년이면은 2천만 원은 거의 깎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를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걸로 본 것은 여기 땅이 몇 평이죠? 477평입니다. 네. 여기에 326-1번지 요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집과 건물이 나온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펜션 같은 것이 4동이 있고 요 앞에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은 어떻게 보면 음식점 같은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커피숍 같기도 하고 요거는 뭐라면 그 펜션으로 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2, 3, 4, 5하고 6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펜션이고 여기 뭐 보면 음식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뭐 소소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이렇게 펜션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월세가 200이 들어온다. 월세가 200 들어오면 한 1년에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2,400. 5억 주고 사갖고 5년인 그 1년에 2,400 주고 들어오면은 해볼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함덕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조천이라는 곳입니다. 조천. 22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보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대지가 215평인데 건물까지인데 건물은 옛날 건물이고 거주자가 없습니다. 3억짜리가 지금 1억 4,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물건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추천한 건 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제가 고른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삼성건설이라는 공장이 있죠? 여기는 개인 주택이에요. 보면 여기 창고 같은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지적도상 도로는 없어요. 여기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인데 제가 봐도 지금 비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야 공장 같은 게 있고 여기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앞에 도로가 있고 공장 같은 게 있죠. 근데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없죠. 여기요. 여기 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 현황 도로는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아까 공장이 있는 거고 여기 개인 주택이 있는 거고 여기 뭐야 창고가 있는 건데 여기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것이냐가 문제인데 양주시 건축조례에 보면 주민들이 사용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사실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 받지 않는다고 돼 있고 우리 땅에 지금 건축허가도 나 있죠? 정식 건축만 돼 있고 우리 땅을 지나서도 주택이 있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죠? 근데 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가격이 반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투자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3번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같이 현장 답사를 가기로 했잖아요. 현장 답사를 가기로 하는 물건 중에서 하나가 이것도 갈 겁니다. 이것도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물은 정제호로 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고 법정 지상권은 없습니다. 여기에 1991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보면 근저당이 2012년도에 또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임의경매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두 명은 91년도 걸로 하게끔 되면 여기 보면 대항력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만약에 다 갚았다고 할 때는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건물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상당히 돈이 된다고 보고 이번에 그 내일 모레 갔을 때도 이걸 유심히 보고 이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같이 보고 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여기 있죠. 대항력이 있을 것 같은. 이거는 옆집이나 이장집 찾아가서 여기에 지금 이 집에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면 건물 주인이 누구다 뭐다 이 얘기만 나오면 금방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으로 해갖고 버스 여기 서 있죠. 요 땅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버스 정류장하고 이 땅하고는 높이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게끔 여기 버스 지붕이 보이죠? 여기 집이 있죠?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높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 땅이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이 땅하고 차이가 납니다. 도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로 와서 이 땅을 봐야 되겠거든요. 이쪽 도로 쪽으로 가면 이렇게 생긴 거죠. 아까 항공사진으로 우리가 드론으로 본 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맨날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자 꺾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집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땅만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과 법정 이상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돈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아까 보게끔 되면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전입자가 지금 두 명이 있는데 그 전입자 두 명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설정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봤듯이 설정이 오래된 경우는 이거 설정을 지우지 않고 실질적으로 돈을 다 갚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의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거주자가 누가 있는지만 현장을 가서 이장이나 누구하고 옆집 사람하고 물어보게끔 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현장 답사를 갈 때 여기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유주 이사님, 우리 현장 답사 가는 거 자리가 몇 개 남아 있어요? 2개 남아 있습니까? 네. 경상 24번째입니다. 경상북도 의성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1억 3,400에 시작해서 6,600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아까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6,600이죠. 최저 가격이. 근데 토지 가격이 여기가 얼마죠? 보면 지금 감정가격이 4,300이 나왔죠. 제가 대부분 한 것이 토지 가격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이건 토지 가격이 더 낮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그 15만 원에 6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전입된 것이 있는데 이순희가 설정을 경매 신청을 했죠. 근저당 설정이 1억 4,300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짜리가 지금 신청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받으면 1순위가 배당을 받아가고 2순위가 받아야지 경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1억 4,300만 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얼마나 돼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것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택지를 개발했죠. 평지가 아니라 이게 경사진 땅을 축대도 쌓고서 택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렇게 택지로 만드는 땅이 이쪽 근처에서 없다 보니까 땅 가격이 너무 적게 매겨진 게 아닌가 평가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택지를 이렇게 만들고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이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집이 새 집으로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흙대 같은 것이 쌓여 있죠. 여기 보강토 같은 것이. 그러니까 보강토 같은 것이 한 3m 정도 쌓여 있잖아요. 보강토 같은 3m 정도를 이렇게 땅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포장을 했으면 아까 그 정도 땅 가격에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토목공사비가 있고 땅 자체 가격이기 때문에 땅 가격을 좀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만 집 상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저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1순위와 2순위를 보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로 낙찰을 받아야지 경매가 진행되는가를 생각하고 그 가격에 입찰에 들어갔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